돈을 미친듯이 사랑하면 부자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역대 최고 자본가 록펠러에게 배울 점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배경이 바뀌었는데 터키에 휴가 와 있습니다. 2주 동안 리조트에 처박혀가지고 먹고 마시고 책만 읽을 생각인데요. 네, 보통 이럴 때 제가 록펠러 전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네, 록펠러가 왜 가장 위대한 자본가인가? 20세기 초반에 그 진짜 빌리오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도에 이 사람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었어요. 물론 지금 10억 달러랑 그때 10억 달러랑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10억 달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1조 원이 넘는 돈이니까. 그런데 그때 1조 원이라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양반이 기업을 설립한 지 15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죽은 지도 80년이 넘었거든요. 1937년인가 돌아가셨는데 네, 근데 80년이 넘었는데도 이 기업들이 매우 잘 나갑니다. 물론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뭐 제프 베이조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죽고 나서 80년 후에 그들의 기업들이 아직도 살아남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런데 록펠러는 그게 가능한 사람입니다. 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그 록펠러가 차린 그 기업은 너무 크다, 독점적이다 해가지고 1910년도에 쪼개졌습니다. 34개 기업으로 쪼개졌는데요. 자, 그 중에서 스탠다드 오일 오브 뉴저지, 그러니까 지금은 엑소니죠. 엑소니 지금도 그 전 세계 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세계 12위고요. 2011년에 시가총액이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기술주들한테 좀 밀렸죠. 그러나 언제든지 또 컴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쉐브론도 스탠다드 오일에서 파생된 기업인데 36위고 마라톤이 48위고요. 그리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가 스탠다드 오일 기업 중에서 몇 개를 그 M&A에서 샀는데 그 BP도 지금 세계 9위 기업입니다. 매출액으로요. 젊은 시절 록펠러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150년 동안에 스탠다드 오일이 쪼개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쪼개졌다가 다시 합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쉐브론, 엑손, BP 그리고 마라톤 이런 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배울 점, 록펠러의 놀라운 점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훌륭한 사업가 또는 투자자들도 중간에 많이 깨지고 실패한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록펠러 전기를 보면 놀랍게도 실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머리가 그렇게 좋았다고는 하지 않아요. 지능이 높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 이 사람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게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하나 에피소드를 들면은 이 양반이 15세였거든요. 그때 그 고등학교를 대충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못 찾았으면은 저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뭐 아버지 집에서 농사하고 뭐 일해야 됐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한 달 넘게 이 양반이 살았던 그 도시의 거의 모든 회사들을 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Hello, I know bookkeeping and I need a job. 이런 식으로 나는 경리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모든 회사에서 다 거절을 받았고요. 왜냐면 15세 소년이니까. 네, 그리고 또 거절당한 회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돌고 해가지고 한 달 넘어서 드디어 9월 26일이 접데이가 됩니다. 이때 그 어떤 기업에서 그래 쟤야 우리 바쁜데 격리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너 오후부터 당장 와 해가지고 그때 취업을 했다라고 하고요. 록펠러는 목표를 정하면은 너게들리, 그러니까 너게들리라는 거는 거의 개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딴 데 보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를 이제 너게들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될 때까지는 계속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안 됐어 라고 하는데 네, 노력이라는 거는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배웠고요. 물론 그 록펠러 같은 경우도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입했다고 하는데 일단 결정을 딱 하면은 그냥 너겟리하게 무조건 뛰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을 거둬들일 때도 이때 이 사람이 사실 늘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가 발랐다고 합니다. 선생님 빚 갚으셔야죠. 일주일 후에 선생님 빚 갚으셔야죠. 선생님 빚 갚으셔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갚을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기부금 모을 때. 그때 이 양반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기부금이 필요했어요. 그때도 선생님 한 푼만 내세요. 선생님 한 푼만 내세요. 이런 식으로 다 받았다고 하고요. 집 만들 때도 하도 건설사들이 귀찮게 하고 가격을 깎아가지고
그 건설사들이 집을 만들면서 돈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회사 독립하기. 그 처음에는 파트너와 같이 이제 회사를 꾸렸는데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 특히 석유 산업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됐었죠. 네, 그때도 이제 아주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몇 년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돈을 모으고 은행에서 가서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파트너한테 그 돈 주고 꺼져버려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록펠러 나이가 25살이었죠. 결혼할 때도 그 똑같은 여자를 7, 8년 정도 쫓아다녔다라고 합니다. 회사 키울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네, 노력이란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양반은 돈을 미친 듯이 사랑했습니다. 록펠러 아버지도 돈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록펠러도 어렸을 때부터 늘 I'm bound to be rich.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야.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야. 또는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야.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아버지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 사기꾼이었어요. 어떤 사기꾼이냐면은 약쟁이, 그러니까 이상한 잡초 같은 거 뽑아가지고 이게 약입니다 해가지고 미국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멍청한 애들한테 그거 팔아가지고 돈 벌고 이런 거를 자주 했고요. 그래서 가짜 의사 행세도 했고, 예, 그리고 뭐 첩도 많았고요. 그래서 록펠러 엄마랑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결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집 살림도 하고 여기서 또 첩하고 뭐 바람도 피고, 그리고 심지어 뭐 어떤 여자를 강간했대나, 그리고 뭐 그러니까 말을 훔치고 다녔대나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거는 소문이고요. 근데 사기꾼 약쟁이 이것까지는 팩트입니다. 근데 그 록펠러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종교를 통해서 좋은 곳으로 순환했습니다. 사실 이 양반이 한 거를 보면은 정말 훌륭한 교회 오빠 그리고 모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 기독교인 분들 중에서 앞에서는 나는 교회 오빠야 하고 뒤에서는 이상한 짓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록펠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신교 노동윤리 그 웨이버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생산적인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신이 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록펠러의 생각이도 딱 맞았죠. 그래,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허허허. 예, 제 생각은요, 이렇게 복잡한 이론까지도 동원할 필요가 없고 팩트는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으면은 돈이 여러분께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돈에 대한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과 행복은 별로 중요한 게 돈과 행복은 관련이 별로 없는 거야. 허허허. 돈 없이도 가난하게 잘 살 수 있어. 허허. 이런 말이 많은데 다 개뻥이거든요. 그냥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돈이 굉장히 좋은 거고 돈이 있으면 좋은 거고 나는 돈을 사랑한다. 이런 거를 록펠러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깨우쳐가지고 돈이 팍팍 왔죠. 네. 근데 또 기부도 잘했습니다. 이 양반은 사회 초년생부터 정말 월급도 보잘것 없을 때부터 수기 10% 이상을 기부를 했거든요. 이 사람의 모토는 돈을 모아라, 정직하게 벌어라, 그리고 현명하게 기부하라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특히 의료 쪽에 기부를 무지하게 많이 해서 미국 의료가 당시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훨씬 떨어져 있었는데 록펠러 때문에 그 세계 탑급으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시카고 대학, 록펠러 대학도 만들었고 살아있는 동안에 5.4억 달러를 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부자들도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하죠. 저는 아직 이런 걸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돈을 팡팡 모아가지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쓸 수가 있을까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부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번째, 자, 이 양반이 기부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았냐. 이 모든 거를 이 양반은 아주 꼼꼼히 남겼습니다. 회계를 미친 듯이 잘하기도 했고 굉장히 꼼꼼하게 했습니다. 회계라는 거는 록펠러한테는 신성한 거였습니다. 감정의 개입을 막고 실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사기를 밝혀내며 숨어진 비효율을 찾아낸다라고 이 양반은 믿었고요. 그래서 회계를 졸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첫 번째 그 잡도 격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고 이렇게 fascinating 정말 훌륭한 게 없다고 해가지고 이 양반은 매일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6시 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자정 후에 집에 가고 그것도 15세 16세 소년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회계와 격리가 재밌었다고 하고요. 자, 일단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는 여러분도 혹시 가계부 쓰시나요? 네, 저도 최근에 안 쓰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회계를 배웁시다. 회계. 예, 기요사키,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회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약속과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뭐 저도 늘 모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반성. 네, 놀랍게도 그 사기꾼 아버지 한마디로 마을에 가가지고 바보들 등쳐먹어가지고 약 팔고 돈 벌었던 그 아저씨가
계약을 했으면은 모든 계약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보통 이 양반이 마을에 사기치러 다닐 때는 몇 달 동안 집을 비우고 그랬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집주인한테 렌트는 아주 꼬박꼬박 잘 내고 그리고 애들이랑 부인이 외상으로 먹은 그 돈도 꼬박꼬박 잘 갚았고 계약을 하면은 단 하루도 늦지 않게 그거를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본받았는지 록펠러도 내가 받을 것이면 1센트 마지막 1센트까지 받아내고 내가 줄 것도 1센트도 어기지 않고 시간도 절대 어기지 않는다. 예, 정말 독일 피를 못 속입니다. 록펠러가 옛날 옛적 조상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왔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됐죠. 이 모든 계약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거기다가 교회 오빠 이미지까지 있잖아요. 정말, 아, 쟤는 훌륭한 사람이야. 끄떡끄떡. 이렇게 리퓨테이션이 좋으니까, 은행들이 담보가 별로 없어서 돈을 막 빌려줬고, 결국은 이 자금을 통해가지고, 경쟁 기업을 누르고, M&A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회사 발전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록펠러가 돈이 많아가지고 은행을 안 썼지만 초창기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은행 자금을 많이 끌어다 썼죠. 네, 요약. 자기계발 서적을 보는 것보다는 위대한 사람의 전기가 더 배울 게 많다라는 그런 그 논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론이 많죠. 저도 한 절반 이상은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록펠러 전기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근데 배울 게 사실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요번 한 영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번 활용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요. 록펠러가 그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가 좀 그렇게 공정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그 생각도 많이 있죠. 그 다른 기업들을 팍 눌러가지고 본인의 제국을 키웠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있긴 한데 자, 제 생각에는요. 꼭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단점에만 집중을 해요. 이 사람이 못됐다 거기만 집중하는데 저는요. 이 사람한테 배울 거면 배우고 그의 단점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느낀 거는 노력이란 될 때까지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돈을 미친 듯이 사랑하면 부자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요거를 예,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제 할투의 모든 영상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할투 맵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런 유익한 영상을 보면 구독을 하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